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퇴근길. 그 속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유미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2019년 8월 5일 보복 살해를 당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가해자가 내년에 출소하여서 제가 사랑하는 제 가족, 지인, 강아지가 다치게 된다면 저는 죄책감에 몸소리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죽거나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10개월 뒤 보복 살해를 당할 예정이라는 유미 씨.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3년 전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유미 씨. 그런데 회식이 있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데요. 그 알바할 때 회식을 했거든요. 그 매니저들이랑 알바생들이랑. 근데 거기서 좀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래서 좀 늦게까지 놀았는데 마지막에 좀 시간이 늦어서 파티룸 같은 데 잡고 가자 해서 모텔을 2방 잡고 갔는데 사건 당일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유미 씨는 일행을 따라 모텔로 들어갔고 곧바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이동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 매니저였던 가해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죠. 다음 날 아침 모텔방에서 홀로 눈을 뜬 유미 씨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했다는데요. 그냥 저 혼자 속옷도 흘러진 채로 있었고 일어나서부터 저는 이게 뭐지? 뭔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 밤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더 당황스러웠고. 아이고. 두 사람은 평소 일을 할 때 장난도 치고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가해자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했다는데요.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날부터 저를 그냥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저한테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던 유미 씨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깨달았답니다. 강간이라는 걸 자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냥 멍청하게 그냥 내가 내 몸 못 가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자책하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너 이거 강간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줬고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뻔뻔했던 가해자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거기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안 미안하다고 저한테. 술 마시고 몸 그렇게 가는 자신한테 미안하지 너한테는 안 미안하다. 이것도 뭐 내가 너를 강간했다고 얘기를 하기를 했냐 뭘 했냐. 정황적 증거밖에 없는데 너네 이거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말이 돼요 저게? 고민 끝에 용기를 낸 유미 씨는 가해자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부모님께도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그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굉장히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 저게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비밀로 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부끄럽고 부모님한테는 너무 죄송하니까. 말씀드리기 쉽지 않죠. 사건 이후 모든 게 변해버렸다는 유미 씨.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수치심 등으로 인해 자해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었다는데요. 하루 종일 24시간 깨어있으면 24시간 머릿속에 재판 생각, 그때 당한 일, 뭐 학교 소문들, 나는 어떡하지 앞으로? 뭐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진짜 잠을 자도 가해자가 저를 때리는 꿈을 꾸거나 재판을 하는 꿈을 꾸거나 사건이 다시 재현이 되거나 정말로 그냥 손목을 그으면서도 이게 아프다는 생각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구나. 그냥 그냥 이게 통증이 느껴지는구나. 그 정도로 저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살아있구나를 느꼈어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했답니다. 결국 가해자는 구속이 되었는데요. 그러자 그는 변호사를 통해 유미 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근데 정말 진심이라고는 못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편지를 고작 뭐 계속 썼어도 그걸 계속 쓴 대로 화가 났겠지만 저한테는 2번 쓰고 판사님들한테 쓴 게 거의 8번, 10번 정도. 가해자는 2번의 항소를 했지만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혹시 보복의 위험이 있을까 봐 출소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교도소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내년 8월 4일에 만기 출소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미 씨는 가해자가 출소하는 그날 보복 살해를 당할 거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항우울제랑 항불안제, 치료가. 수면제, 수면 유도제를 이거를 좀 많이 사다 넣어서 잠 안 올 때마다 먹는데 이제는 이거 한 통 먹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혹시 몰라 유서도 미리 작성했다는 유미 씨.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10개월뿐이랍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보복 살해를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10개월밖에 제 명이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친구들한테 요즘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가해자가 지금 출소할 때까지 뭐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 자유는 이젠 10개월 남았다. 내 목숨도 10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게 막연한 두려움일까요?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가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시달려 힘들었다는 유미 씨.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성폭행 피해에 대한 실체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는데요. 그 근처 가면 또 너가 나한테 이만큼 배상을 해줘야 할 만큼 이게 너는 정말 잘못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2번째로는 제가 어떻게든 제가 잘못했던 걸 아니란 걸 제 스스로 실행을 해야 제가 이게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살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민사소송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민사소송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답니다. 형사 판결문이 있고 그런데 판결문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는데요. 판결문이 저한테 왔는데 제 집 주소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어머나. 피해자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답니다. 답변서가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인데 설마 이거를 보내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설마 혹시 몰라서 상담소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판결문에 제 집 주소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써져 있는 그 자체로 맞아요. 가해자한테도 똑같이 가더라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철저하게 했던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보호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유미 씨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다는데요. 피해자의 집 주소를 가해자한테 알려주는 건 너 감옥 보냈으니까 얘 찾아가서 괴롭혀, 보복해. 법원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랑 다름없지 않을까요? 나 죽이라고 이렇게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꼴 아닐까요? 그것도 제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 남이. 실제로 신변 보호가 잘 되지 않아 보복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네.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유미 씨. 그런 걱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을 찾아가 안갚음을 하는 이른바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세 딸을 둔 엄마 진희 씨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겁니다. 아이고. 그날 진희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내가 상견 시켜주면 죽었어. 내 새끼들하고. 아이고. 올봄 딸들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이사를 온 진희 씨. 사건 당일 새벽 4시 30분 운동을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는데요. 적막했던 새벽 진희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전 남편 김 씨였습니다. 사건 당일 유족들은 김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아빠가 너무 두려워서 일단 저희 가족의 안전 그거를 지금 저는 우선시하고 있고요. 남은 가족들마저 김 씨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김 씨는 평소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가장 폭력에 의해서 얼굴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 2019년 이혼할 때 얼굴이 완전히 온몸이 달덩이가 돼갖고 거기가 얼굴이 멍이 들어서 난리가 났어요. 눈 피철 실핏이 터지고. 결혼 생활 25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진희 씨를 폭행했다는 김 씨. 이혼 후에도 그 폭행은 이어졌고 그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것만 수차례였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겁이 많으니까 거처를 4년 동안 6군데를 옮겨 다니셨어요. 6군데요? 엄마랑은 이제 소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빠가 이제 그 뒤를 밟고 따라가서 칼이랑 밧줄이랑 테이프를 이제 들고 챙겨서 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이밀면서 이제 위협을 가했는데 자신을 피해 숨어버린 진희 씨를 찾기 위해 딸들을 미행하고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김 씨. 끝내 진희 씨는 그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차에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서 GPS를 달아서 2달 반 정도 갈면서 위치를 계속 이동을 해가는 걸 알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타고 일주일 전에 또 현장 가해를 하기 위해서 가발도 어머나. 하고 엄청 치밀해요. 진희 씨의 동선까지 파악하며 살해를 계획했던 김 씨.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잔혹하게 진희 씨를 살해한 걸까요? 엄마가 이제 거의 도망치듯이 짐도 못 챙기고 거의 도망치듯이 나가셨어요. 이제 아빠가 이제 엄마랑 연락이 두절이 됐잖아요. 약간 거기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보복 범죄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남편이 여러 가지 보복 감정을 가지고 부인을 죽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언론 보도도 많았고 또 아니면은 과거에 연인 사이였던 경우도 뭐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을 때 일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보복의 감정으로까지 번져서 이혼 당시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김 씨. 하지만 진희 씨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일가족 몰살 사건, 뭐 부녀자 살인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 간간히 생기잖아요. 생겼던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메일을 그걸 보냈어요. 김 씨에게서 벗어나려 4년을 도망 다녔던 진희 씨는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나서야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현실. 이게 바로 실화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더는 이 실화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2019년 8월 5일 보복 살해를 당할 예정입니다. 저는 성폭행을 당한 후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신상 정보가 유출돼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미 씨. 2019년 8월 4일 가해자는 만기 출소를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는 가해자에게 얼마나 쉽게 유출되는 걸까? 유미 씨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이 사건 했던 거 만약에 사건 기록 열람을 하면 판결문에도 이렇게 실제로 바로 사건 번호를 넣고 들어가 보니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록했던 뭐 제출했던 그런 기록물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이거는 이게 급여 그 돈 손해배상금을 좀 책정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열람용 적혀 그런데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어머나. 지금 이렇게 통장 내역까지 뜨는 거 보면
이제 뭐 거래한 시간이나 어디에서 거래했는지 뭘 했는지가 이제 다 보이는데 지금 다 나오네. 그러네. 세상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유미 씨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저 사람의 동선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자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건데 뭐 제 동선이라던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출금 뭐 그런 거 한 것도 나와 있고 친구들도 다 나와 있고 제가 주변에 가는 상점들도 다 나와 있고 정말 소름 끼쳐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정보를 보는 게 이렇게 쉽고 많은 정보가 노출된다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신속히 이거 좀 수정이 돼야 돼요. 예.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진짜 이거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피해자를 생각하는 세상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유미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걸까?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저희 이제 원고나 이제 피해 측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지금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개시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후에 그 얘기지. 그냥 주소를 안다 이 정도가 끝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상대방의 그런 행동 어떤 뭐 그걸 제약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뭐 배를 누른다거나 뭔가 했을 때 위협이 왔을 때 실질 위협이 왔을 때 해야지 그게 예상이 된다는 것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렇지. 행위가 없으니까. 현행법상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유미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그게 죽고 뉴스에 나면 이게 뭔가 사람들이 좀 더 알아봐 주지 않을까요? 유미 씨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만나러 가는 길. 이 마지막 희망이 과연 뭘까요? 자, 지금 유미 씨가 가고 있는 곳은 바로 국회입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폭행 피해자가 민사 소송할 때 그 인적 사항을 보호해주는 법안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만나 뵈러 왔어요. 기대하던 반가운 사람을 직접 만난 유미 씨. 안녕하세요. 그 주인공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법안을 내주셔서 정말 저도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하려고 공론화시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꼭 이 법이 의원님 바람처럼 제 바람처럼 꼭 성공을 해가지고 이젠 진짜 더 이상은 다른 피해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형사는 이게 가해자 피해자 구조다라는 게 인식이 딱 들어가 있죠, 법에. 법을 만든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해요. 근데 형사에서. 민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라는 생각, 특히 이런 어떤 특수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일하기 편하게 구조를 짰겠죠. 동등한 도상자재라는 존재. 행정편이죠. 나는 법원은 양쪽 주소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소 적어서 내세요, 전화번호하고. 그럼 내고 내서 자기가 특별히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는 거죠, 또 저쪽에다. 예, 서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주의를 설득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려고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지만 용기를 내 두려움에 맞서고 있는 유미 씨. 제발 저는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더 이상은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피해자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제가 마음에 닿는 날 꾸준히 올 예정입니다. 제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 씨와 같은 범죄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요?
아, 전